나토 정상회담 여러분, 나토의 정상회담은요, 요번에 일단은 가장 큰 주제는 이제 스웨덴을 회원국으로 맞이한다. 이제 그게 큰 의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초대를 받았을까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나토 정상회담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2년 연속이고요. 나토는 매년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나토의 의제와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데요. 요번 같은 경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일 크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독일 모델, 독일식 가입 모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독일식 모델이 아니라 서독식 모델이거든요. 서독식 모델이 뭐냐면 영토가 이렇게 갈려져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나토에 가입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모델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서독 모델 지금은 여러분 얘기하면 욕을 많이 처먹는 상황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슬슬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서독식 가입 모델.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요번에 가입 얘기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도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고 우크라이나도 접은 이유는 유럽 내부에서 이 서독식 모델을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전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가입시키는데 동쪽의 실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동부 쪽 땅은 그냥 그거는 러시아한테 주고 나머지 땅은 보호해주면서 나토에 가입하자. 요런 얘기들을 그거를 탁 쳐내기 위해서 미국도 우크라이나 가입,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를 가입하면 러시아 왜 우리가 모두가 다 전쟁에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가 나오면서 그냥 전쟁 끝나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전쟁 끝나고 얘기하자. 그게 지금 나토 내부에서도 유럽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뭐 이게 오늘 이제 나토 관련돼서 좀 왔다 갔다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혹시 주식시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확 올라가 7% 올랐나요? 그거 이제 돈 좀 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여러분 나토와 정말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나토 회담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나토 회담에서 이번 나토 회담에서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상호 운용성이에요. 상호 운용성. 뭐냐면 여러분 지금 나토는요. 나토 군이라는 게 각 나라의 개별 국가 군대가 나토 군으로 뭉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뭉쳤을 때 야 포탄은 미사일은 서로 같이 써야지. 그래서 그 상호 운용 표준으로 돼 있는 그리고 이제 무기에서 무전 때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작전을 할 때 하면 무기 간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한 실무 협의를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토에 대한 이 나토 군사 무기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 상호 운용과 관련돼서 문제는요. 동구 유럽 국가들 요번에 우크라이나 무기 뭐 가지고 있었어요? 소련제 무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부 유럽 국가들 새로 이제 그 나토에 가입한 루마니아 루마니아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쪽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이 그 소련제 무기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상호 운용성이라는 걸 높인다라는 얘기는 동부 유럽 국가들이 무기 체계를 서방 무기 체계로 바꾼다라는 건데 루마니아가 이번에 K9 자주포 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상호 운용성을 높이게 되면 독일제 물건 너무 비싸잖아. 독일제 물건 너무 비싸고 독일이 지금 탱크고 자주포고 바로 납품이 안 된다며 지금 계약해야 언제 줄 줄 모르는데 한국군 바로 주잖아. 이야 이거 지금 상호 운용성 높이는 거 이거 자주포 탱크들 이거 그리고 또 동유럽 국가들 돈도 없는데 이거 한국의 노다지 아니야? 이거를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폴란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폴란드도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야 한국 일단 우리한테 이렇게 파는데 야, 우리 여기다 공장 세워라. 폴란드에 공장 세워.
그러면 너희 이렇게 수수료 받고 팔면 우리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쫙 팔고 이거 니네가 이렇게 우리 끼고 안 팔고 이러면 니네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피면 독일도 좀 빈정 상하고 기타 등등 하니까 여기 생산 기지를 우리가 왜 많이 사줬잖아. 우리를 생산 기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랑 같이 팔아먹자 요런 게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로템도 현대 로템도 올랐죠. 현대 로템 뭐 카이 다 올랐어. 특히 자주포가 지금 최고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쫙 오르면서 이게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오른 거 뭐 이익 실현하고 뭐 이렇게 주식이 빠질지 아니면 내일도 모를지 모르겠는데 참 오늘 저도 딱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매매를 했는데 나도 꽤 높게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꽉 차고 치고 올라가는데 아씨 아침 일찍 움직일 걸 내가 왜 아침에 방송을 했을까 막 후회를 했잖아요. 아침에 방송을 안 하고 먼저 매집을 할 걸 내가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르는 날이다라고 상호 운용성 이거에 대한 거하고 루마니아가 물로 멈추지 않는다는 이런 전반적인 밈. 그래서 실적은 둘째치고 요새는 주식하면 밈합니까 밈? 이 밈이 작동해서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대박 날 거다라고 내가 어저께 자기 전에도 결론을 내려놓고서 내가 아침 방송을 하고 뭘 준비를 하고 막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타이밍을 놓쳤어. 아이씨. 내가 지금 얼마를 놓친 거야. 아무튼 그랬고. 자, 그랬고요. 그랬고 이제 뭐 오늘 풍산도 오르고 다 올랐죠. 아무튼 뭐 이런 얘기인데 요번 나토 회담과 관련된 상호 운용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자,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주객이 전도됐네. 정치 방송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 안건, 그다음에 상호 운용성 안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안건이 있죠. 나토 가입 안건은 전쟁이 끝나고 가입을 한다. 요렇게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말이에요. 참 이제 가가지고 내일 이제 혹시 카이 한국 우주항공 들고 계신 분들은 고등훈련기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겠죠. 근데 유럽이 고등훈련기 카이 거를 하기는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그게 제품 질은 최고인데 정치적으로 고등훈련기를 우리한테 유럽의 새끼들이 내줄 새끼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근데 자주포는 그냥 방법이 없어 쟤들. 자주포는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주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그럴 것 같다. 현대로템도 지금 독일이 전차 설비를 다시 만드네 뭐네 납품 길이 어쩌네 저쩌네 그래서 이거 빨리 속도를 낸다 그러면 현대로템도 조금 개꿀을 빨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 하나로 진짜 개꿀 오지게 빨고 있다. 자, 이게 아무튼 방산주들이 난리 난 이유가 이제 나토 회의의 그 상호 운용성에 대한 얘기가 나토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도 초대받고, 결국은 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하고 나토 국가들하고 무기가 상호 운용성이 거의 이렇게 딱 이렇게 매칭이 되고, 서방 체계, 무기 체계 이거에 한국이 아스날, 그러니까 한국이 무기고란 뜻이죠. 축구팀 아스날이 아니라 병기창 이렇게 되면서 오늘 좀 난리가 난 거고. 아무튼 상호 운용성, 그 다음에 스웨덴 그거를 회원 가입하는 거를 헝가리하고 튀르키예가 오지게 반대했었는데, 튀르키예는 나는 푸틴하고 친구야 이러면서 이제 그 스웨덴 가입을 되게 반대하다가 갑자기 F-16 줄까? 그러니까 F-16 주면은 스웨덴 콜이지.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이제 더 지켜봐야 되지만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에다가 튀르키예 이것도 이름 그쵸? 터키에다가 F-16을 미국이 주면서 미국이 업그레이드 F-16 주고 업그레이드 F-16 V1인가 그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면서 터키가 오케이 그렇다면 스웨덴 그러면서 아이고 장사 짭짤하다. 일단은 튕기길 잘했어.
생기길 잘했어. 우리가 얻는 게 있구나. 뭐 이렇게. 터키도 뭔가 얻는 게 있고서서 지금 씩 웃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뭐 푸틴만 이렇게 뒤통수 이 새끼들이 나 왕따 시키려고 모여가지고 날 진짜 왕따 시키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안건입니다. 안건이고요. 그리고 한국 방산 가성비의 한국 방산이 진격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게 이번에 나토의 회담이고, 그리고 이제 나토가 사실상 재무장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나토군 창설 30만 나토군 창설해서 이제 상비군 체제를 간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쭉 보면서 왜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렇게 발언권이 찌그러져 있냐, 독일하고 프랑스가 발언권이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냐 봤더니 얘네들이 이 사태의 주범이더만. 독일하고 프랑스가 얘네들이 이 사태의 주범이라서 얘네들이 지금 발언권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 왜냐 봤더니 이게 이 사태의 근간이 2008년부터더라고요. 2008년부터 조지아하고 우크라이나 두 개가 이제 나토 가입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조지아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루지아라고 불렀던 데입니다. 그루지아 공화국. 우리가 그루지아 공화국 뭐 그 소련 무너지고 지금 연식이 되시는 분들이 거기서 전쟁이 나네, 뭐 민병대가 싸우네, 뭐 러시아가 받네 막 이런 얘기 나왔었던 그 그루지아를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조지아 이렇게 해서 조지아인데, 거기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독일하고 프랑스가 반대했더라고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반대했는데 걔네도 간단합니다. 러시아 눈치 본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의존, 그렇죠. 에너지 정책이 크죠. 러시아 가스가 여러분 LNG보다 3분의 1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싼 가스 들여가지고 얘네들이 뭐 신재생을 한대네, 뭐를 한대네, 전기 발전도 싸게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러시아 가스에 이제 중독이 된 거죠. 메르켈하고 이쪽이. 그게 독일이 그랬고, 프랑스는 그거 안 돼. 우리 그렇게 해서 러시아하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기 건드릴 거 없어라고 독일 프랑스가 반대인 거라. 그래서 얘네들이 반대를 하면서 조지아에서 이제 러시아가 그러니까 시간 끄니까 그 남오스티아로 그냥 밀고 들어간 일도 벌어지고,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러시아가 이렇게 압박을 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거에 대한 약간 원흉적인 비난을 받고 있고, 얘네들도 스스로 특히 독일은 많이 찌그러져 있더만. 그놈의 노드스트림 2 때문에 이게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노드스트림 2 미국이 분명히 하지 마 했는데 할 거임. 러시아 가스 개쌈. 니네가 뭐 LNG 공짜로 줄 거 아니지 않음? 뭐 러시아만큼 싸게 주든가. 우리는 로드스트림 2 할 거임 하다가 미국이 독일 하지 말라니까 할 거임 그러다가 하지 마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갑자기 독일이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지. 그리고 공사하다가 막 크림반도 일 벌어지고 기타 등등 하니까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이때까지 돈을 러시아도 그 노드스트림 한다고 돈을 1조 얼마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1조 얼마 해봐야 우리나라 그 양평에 고속도로 하나 까는 돈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 그 정도 매몰 비용으로 생각하고 참지. 러시아도 우리가 투자한 돈을 매몰 비용을 만들어 미국 새끼들이 그러면서, 독일도 니네가 시당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러시아 돈 들어가게 해놓고서는 미안띠 노드스트림 2 미국이 압박해서 못하겠음. 이거 미국 때문임. 그렇게 미국한테 독박을 씌우면 그게 미국 때문인가? 독일? 진짜? 진짜 독일이 사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도 개빡친 거지. 그 노드스트림 2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그래 잘 됐다 야 노드스트림 2만 말리려고. 원래 나도 노드스트림 자체를 좀 박살내고 싶었어. 그냥 해저에서 푹. 미국이 했다라고 다들 생각은 하지만 미국이 했다라고 입 밖으로 내고 주장을 할 수는 없지. 독일이 여러분, 이것이 패전국 독일의 현 상황이구나. 괜히 러시아 쪽에 가스 싸다고 그거로 돈 벌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양쪽 심기 다 건들고 우리가 쌈을 부추긴 꼴이 됐네. 아이고 우크라이나 미안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지금 독일이 발언권이나 기타 등등 객찌그러져 있는 상황인 거고. 프랑스는 요번에 마크롱 주접 떨었잖아요. 내가 푸틴한테 전화를 했는데 푸틴이 요번에 우크라이나 안 쳐들어간대.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혈액까지 혈액까지 지금 다 모으고 있는데 피까지 모으는 게 군사 훈련이겠니? 프랑스 애들아 그러면서 얘들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전화해봤어. 내가 푸틴한테 전화했는데 전쟁 안 한대. 프랑스하고 독일이 빠사 같은 아무튼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러시아가 그랬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내가 무력으로 저지한다. 근데 이게 문제는 푸틴이나 이게 이제 전체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의 문제인데 오소리테이티브 레즘 내지는 토탈리테리안 레즘 이렇게 부르는 이 레즘들의 문제는 역사에서 자기의 내가 왜 독재자를 해야 되냐면 역사적 지도자라서 그래. 그런가. 푸틴이나 시진핑은 자기 자신을 역사적 지도자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독재를 할 수가 있거든. 마더 러시아 얘들아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 두 개로 띄어놓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키예프 공국, 우리가 이제 키예프 공국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그것도 키우 공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공국 역사의 뿌리가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과 키예프 공국이 어떻게 두 개로 띄어놓을 수 있냐? 이 루스들의 땅에서 세워진 두 공국, 우리의 역사적 기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따로 있는 그게 아니다. 이게 이제 걔네들의 역사가 아니고 그 역사적 지도자가 푸틴이다. 이렇게 이제 푸틴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더 러시아를 그 한 축을 이룰 수 없다. 뭐 이따구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도 그냥 나토에 가입하고 화목하게 살지 왜들 그러냐. 삼남맘님이 그러시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90년대 초에 여러분 90년대 초에 러시아가의 나토 가입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 러시아도 나토 가입을 하자. 동유럽 국가들도 가입하는 게 러시아 니네도 할래?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리도 붙여주는 거고 할 텐가?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러시아 가스 기업들이나 기타 등등이 돈 벌고 뭐 하면서 이제 한참 신날 때 이제 초기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푸틴이 딱 하면서 니네들 우리의 정신을 다 팔아먹을 테냐 그러면서 푸틴의 등장과 함께 그 얘기가 쏙 들어갔죠. 푸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석유값 미친 듯이 올라가고요. 그때 이제 그게 참 여러 가지 그것도 중국이 있죠. 중국 WTO에 중국이 가입하고 세상에 여러분 2000년이죠. 2000년 그 클린턴이 오케이 해주고 2000년 되면서 이제 실효적으로 딱 발효가 되면서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경제 성장을 정말 빠른 속도로 하면서 그 정도 사이즈가 그 정도 경제 성장을 하니까 전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원자재가 난리가 나네. 원자재 난리가 나고 석유값 100달러 막 넘고 그러면서 러시아도 푸틴도 자기가 한 건 아니잖는데 이상하게 푸틴의 집권과 뭐가 이렇게 아다리가 맞으면서 위대한 지도자 푸틴 이렇게 되면서 전부 다 러시아 올리가리들 전부 다 줄 세우면서 자기한테 줄 세우면서 나 위대한 지도자 맞냐 얘들아? 네 형님 여기 캐시 있어요 이러면서 오케이 다시 러시아의 시대로 간다 뭐 이러고 대러시아의 시대로 다시 갈 수 있다 얘들아 우리 오케이 그러다가 언제까지 석유가 150달러를 막 이렇게까지 150달러 200달러까지 갈 줄 알았나 보지? 100달러 넘고 막 130 140 가다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더니 아이고 다들 있잖아요 꿈은 크게 꿀 수 있어 꿈은 크게 꾸고 일단 허풍은 크게 질러놨는데 국가 지도자들 이렇게 나는 내가 영웅이야 라고 크게 질러놨으면 그 다음에 빠꾸가 안 되지. 아휴 그때 그냥 나토 가입하고 민주국가로 가고 감시체제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나토로 가고 뭐 유럽의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는 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을 털어놔야 돼.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밀실 정치가 아니라 좀 국제관계에서도 공개 정치 그걸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룰 베이스드 월드 오더라고 하잖아요. 물론 패권국 미국은 비밀이 있어. 물론 패권국 미국은 비밀이 있는데 사실 웃긴 체제입니다. 미국 말고 나머지 국가들은요 비밀이 없어요. 특히 누가 앞에서? 미국 앞에서. 이게 패권국이라는 게 그렇게 하고 나도 나토에 가입하겠습니다. 미국 형님 이제 미국 형님 앞에서 이제
벗으라면 벗을게요. 우리는 비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푸틴이 그걸 못한 거야. 그냥 대충 그냥 안 되겠으면 찌그러져서 지금 받아들이고 체제에 들어오지 그냥 끝까지 그냥 독고다이를 하겠다고.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꼬라지가 그렇게 됐었던 거. 옆으로 했네요. 삼남맘님이 얘기를 해서. 자, 일단은 어쨌든 지금 다자안보체제 나토는 다자안보체제라는 건 집단안보체제죠. 여럿이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소련을 상대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소련 무너지고 러시아 헬렐레 해가지고 헬렐레니까 나토도 헬렐레 했어 같이. 아유 무슨 미국 형님들이 아유 니들 국방비 줬어요. 국방비를 왜 써요 그런 걸. 그러면서 막사에 제대로 변기 물도 안 내려가는데 그거 변기도 안 고쳐줬대. 속된 말로 독일군 막사 완전히 개판 5분 전 나오고 뭐 거의 군대가 파산 지경에 가고 뭐 장비도 관리 안 돼서 다 고철되고 실제로 운행되는 트럭도 전체에서 몇 개 안 되는 그만큼 그 정도로 이제 독일 군대를 거의 파산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안 하고 뭐 독일만 그랬나? 국방비를 1%도 안 쓰니까 뭐 그렇게들 이제 난리를 치고 이제 헬렐레 거리다가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유럽이 다시 무장을 해야겠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이제 유럽이 이렇게 되면서 또 하나가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 그러면서 이제 나토 사무총장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이고 내가 있잖아 우리가 중국을 적으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닌데 중국이 러시아한테 협조를 한다. 러시아한테 협조를 하네. 이러면은 러시아도 중국도 오서리테이티브 레진들이 전 세계의 룰 베이스드 월드 오더를 헷갈리게 하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중국도 틀어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 틀어막으려고 하니까 야 거기는 인도태평양이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본,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렇게 4개를 초대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나토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이게 분명히 나토면 군사 얘기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인공지능하고 로봇 얘기하네. 인공지능하고 로봇 얘기하면서 그런 거 그래요. 그 기술 안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술, 안보,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그러더니 나토만 아니라 이 태평양 4개국까지 우리나라 포함해서 불러서 인공지능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에서 이런 연구개발이나 과학적인 성과를 우리 같이 나눠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네. 그래서 참 세계가 다시 왔구나. 다시 올 게 왔다. 불락경제의 시대. 그리고 진영과 진영이 갈라져서 서로 보지도 않는 시대. 이런 게 왔다.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체제 같은 거에서 소련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냉전 왔을 때 얼마나 무식한 짓을 했습니까? 전차를요, 여러분. 전차를 6만 대를 깔았다고. 전차가 6만 대면요, 여러분. 그래서 전차가 6만 대가 돼서 미국이 그때 나토 초기에 제일 걱정거리가 소련이 만든 6만 대의 전차였거든요. 저거 부시도 밀고 들어오고 쟤네가 부시면 그거 부셔진 탱크를 넘고 탱크가 또 넘고면 6만 대가 밀고 들어오면 결국 우리는 서독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이 재래식으로 저 6만 대를 받으면 야 서독만 밀리나? 이거 유럽에서 다 밀리겠는데 저 6만 대한테? 그랬거든. 그래서 그 6만 대를 막으려고 A10기 같은 거 만들고 전투 헬기 만들고 그 전에는 일단 야 안 되겠다 핵으로 쏘자 6만 대 웨이브 오면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얼마나 무지막지했냐면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기도 전에 그냥 군수 장비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인력과 안보 인력 이거를 배치를 노답으로 한 거지. 경제 쪽, 그러니까 민수 쪽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이거는 우리는 동원 체제다. 근데 그러면은 인력을 그렇게 배치를 하면 유지가 되나? 망태클을 타죠. 자동차 산업이 있고 기계 산업이 있어야 전시 동원 체제에서 확 만들어 제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항상 전시 체제인 것처럼 국가를 운영하면 그게 답이 나오겠어요. 민수 경제에 대해서 부분에서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군수 경제만 키우고 동원령 체제로 가는 그러니까 동원령만이 국가를 전시해 동원령 체제여야지 생산 시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산주의 권위주의 체제로 가니까 결국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민수 경제 체제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 과학 협력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도 지금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가 지금 러시아는 이제 제껴놓고 중국이 AI 같은 거 뭐 규제고 뭐고 다 무시하고 막 때려 부어가지고 거기 다 그냥 국민들 마루타 하는 거 아닙니까? CCTV가 안면 인식 전부 다 하고 그 분석하고 이러니까 저런 식으로 인권이고 뭐고 없이 밀어붙여서 원래 의학 발전에서 마루타 실험하는 쪽이 마루타 실험 안 하는 쪽보다 빨리 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인체 실험을 하는 쪽이.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서도 거의 중국은 사람에 대해서 인권 개념 없이 이 로우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런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과학협력, 경제협력, 기술협력, 군사협력 이걸 전부 다 묶어가지고 또 그리고 서로가 군사기술 측면에서 상호 운용 가능하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밀접돼 그 호환성이 높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룰 베이스드 월드 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룰 베이스드 월드 오더라고는 하는데, 이게 그냥 진영 간 그 블록 경제로 가는 것 같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디커플링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제 오늘 이제 그거예요. 이게 좀 글씨가 너무 작은데. 나토 사무총장이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토 does not see 뭐 차이나를 적국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베이징하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얘네가 러시아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빡치게 하니?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재팬, 뉴질랜드, 사우스 코리아를 이번에 초대한 이유 초대했다. 뭐 이런 것들 쭉 이런 설명도 좀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아무튼 뭐 오늘 이제 나토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나토 이 회담의 성격, 나토 회담이 지금 의제를 삼고 있는 것을 풀어야 될 숙제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하고도 직접 연결이 돼 있다. 윤 대통령이 요번에 쟤네들 초대받아서 갔는데도 이유가 있다.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